어휘의 양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어떤 일정한 범위 안에서 쓰이는 단어를 말하는데요. 어휘를 사용하는 세대, 분야, 매체별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먼저 세대에 따른 어휘부터 볼 건데요. 세대마다 문화와 환경이 달라서 사용하는 어휘가 차이나는 거죠. 이제 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어린 세대, 청소년 어린 세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 세대와 원래 있던 이제 중장년층 이후에 기성세대의 노인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청소년어는 당연히 청소년층이 사용하는 언어겠고 이들의 특징은 말의 일부를 자르거나 줄여 만들고 유행어를 만들고 새로 말을 만들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딱 여러분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보시면 청소년어의 특징을 알 수가 있겠죠. 생일 파티를 생파라고 한다든지 생일 선물을 생선, 생일 축하를 생축으로 이렇게 줄여서 만든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50, 60대, 70대 이렇게 기성세대나 노년층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기성세대 언어 혹은 노인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그렇게 새로운 말을 많이 만들기보다는 한자어나 이미 있는 말 중에서 격식에 갖춘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혼인, 이거는 너무 노인인데요. 댁, 평안, 가없는 이런 말들 요즘 청소년들 절대로 많이 안 쓰죠. 많이 쓰는 비율이 줄 텐데 심지어 아는 친구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성세대 이상은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대별로 사용하는 어휘가 많이 차이 나면 우리가 세대 차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더 많이 느낄 텐데 그러지 말고 쟤네들은 왜 그렇게 말을 줄여서 말하지? 라든지 아니면 어른들은 정말 왜 저렇게 고리타분한 언어들을 말하지? 이렇게 말하지 생각하지 말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분야에 따른 어휘가 있는데 각 분야마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문어가 있어요. 전문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야에서 그 분야만 통용되는 그런 특정한 언어들이 있는데 주로 외국어나 외래어, 한자어 같은 걸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뜻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지 일할 때 편하겠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문 분야를 아는 사람이라면은 그 단어를 이해하기 쉽지만 만약에 해당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면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구 용어죠. 도루, 의학 용어, 상기도 감염, 법률 용어, 피의자. 자, 이런 것들은 일상 용어라기보다는 그 분야에서, 해당 분야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쓰면은 그 해당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겠지만은 그게 아닌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해당 분야 외에 일반인과 대화할 때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어를 쉽게 풀어서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상기도 감염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상기도 감염이 뭐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도대체 어디가 아픈 거야? 라고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이 들 텐데 지금 몸에 어느 부분이 지금 염증이 나서 약을 쓰면 돼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낸다면은 아무리 전문어를 사용했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문어를 쓰는 사람들은 전문어를 조금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로 풀어 쓰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어휘의 양상 얘기하면서 넘기기 전에 여기 1번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 방언이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 말이고 사회 방언은
세대, 성별, 사회 집단 등의 사회적 원인에 따라서 달라진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 방언인지 사회 방언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매체에 따른 어휘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 이것은 최근에 인터넷 매체가 등장하면서 매체 특성에 따라서 어휘가 변이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인터넷 영화 하면은 새말, 유행어 등이 많죠. 티키타카, 꿀잼, 띵작 이런 것들은 언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유행이 완전 불길처럼 번져서 너도 나도 쓰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임말 같은 것도 되게 많죠. 강력 추천을 줄여서 강추, 스포일러를 줄여서 스포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초성 표기도 많습니다. 이응, 이응, 크크, 그스. 자, 여러분들 이거를 굳이 뜻을 달지 않아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당연히 잘 알겠죠? 이렇게 초성 표기로도 많이 사용한다는 게 인터넷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소리 나는 대로 맞춤법을 지키기보다는 소리 나는 대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아요. 알겠음, 알겟음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알겠음, 소리 나는 대로 쓰든가 싫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싫어라고 편히 쓰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아무래도 인터넷에서 빠르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지키면서 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조금 더 빠르게 소통하는 걸 원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특히 온라인 게임 하면서 대화창에 글자를 빠르게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초성체가 유행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 이동통신기기 사용에 편리하도록 글자를 줄이고 생략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됐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맞지만 너무 많이 사용할 때는 이전에 있었던 언어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줄이거나 지금 유행하는 단어, 상대방이 모르는 유행어를 사용했을 경우 오히려 의사소통이 더 안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공적인 상황에서 공적인 대상에게 얘기하는 것도 어쩌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통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인터넷 언어다. 이런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는 이렇듯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는데요. 세대에 따라서 다른 어휘를 사용하고 전문 분야가 늘고 세분화되면서 어휘가 다양하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어휘의 변이와 팽창이 일어나는데요. 어휘의 변이라는 거는 바뀐다는 거죠. 같은 대상이나 개념을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는 당연히 결혼이라고 하지만 기성세대는 혼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결혼이나 혼인이나 똑같은 의미지만은 서로 다른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휘가 팽창할 수도 있는데 팽창이라는 것은 부풀어 오르고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휘의 양이 늘어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새로운 것들, 전에 없던 새로운 것들이 다시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공지능, 둘레길 같은 경우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 만들어지면서 어휘가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어휘의 양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 1번, 다양한 집단과 사회에서 사용하는 어휘의 모습과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내 어휘에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이 쓰는 어휘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어휘를 사용할 줄 아는 것도 어휘 생활에 필요한 관용적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